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달보다 3.6% 줄어든 66,388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월 약 7만 5천 가구를 찍은 이후 3월 약 7만 2천 가구로 줄어든 뒤 넉 달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준공 후에도 주인을 찾지 못한 악성 미분양은 전국의 9,399가구로 전월 대비 5.7% 증가했고, 이는 2021년 4월 9,440가구 이후 2년 2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국세 수입은 178조 5천억 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39조 7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6월 한 달 국세 수입은 18조 4천억 원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2조 1천억 원, 7천억 원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작년 6월보다 3조 3천억 원 줄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전문 기업 R스퀘어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과 분당 권역 오피스 빌딩 거래액은 약 3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투자시장 경색으로 거래 규모가 크게 줄었던 직전 분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금액으로 상반기 기준으로는 총 4조 8천억 원이 거래됐습니다. 권역별로는 강남 권역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전분기 대비 증가한 거래 규모를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연입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수요가 몰리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준공 전 미분양은 일부 소화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입지가 좋지 않거나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악성 미분양이 늘면서 만 가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들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은 유튜브의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하니까요.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박영신 소장님께서 서울 등 대표 업무지구와 거주지를 분석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정부뿐만 아니라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고 업무지구, 특히 이제 직장인, 또 일자리 이런 거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고 또 그 지역 경제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느냐, 그로 인해서 그 주변의 생산성이 얼마나 더 높아지느냐, 이걸 따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서울 지역 같은 경우도 업무지구가 대표적인 지구가 몇 군데가 있죠. 그리고 또 경기도 일대도 한 군데가 있고요. 그래서 서울 등 대표적인 업무지구와 거주지, 그분들이 현재 업무지구에서 업무 활동을 하면서 거주지는 과연 어디에 두고서 현재 왔다 갔다 출퇴근을 하느냐, 그것 또한 부동산 가격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직주근접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직장과 주거지의 거리가 얼마만큼 가까우냐, 이걸 굉장히 많이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서울 지역의 이제 중심지 체계를 좀 보시게 되면, 이거는 워낙 많이 보신 그림이라서 이게 2040년도까지 이렇게 하겠다라는 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 도심과 여의도 영등포, 그다음에 강남, 요 세 개 축으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도심권과 현재 여의도, 영등포, 강남권이 가장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인구 집중 지역이고요. 일자리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일자리가 가장 많고 다양한 일자리, 법인 설립도 많은 지역이고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로 인해서 그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광역화된 도시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 지역적으로 왔을 때 여러 지역을 묶어서
그 지역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 창동과 상계를 묶어서 경기 북부, 그다음에 경기 동부 쪽으로 청량리와 왕십리, 그다음에 이제 잠실 권역이 또 들어갈 테고요. 그다음에 이제 용선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이제 가산과 대림, 구로동 다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마곡지구, 그다음에 상암과 수색 이렇게 나눠지면서 광역 중심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잘게 나누어서 지역적으로 그 지역을 또 어떤 형태로 업무지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느냐. 그래서 연신내와 불강, 그다음에 목동, 신촌, 마포, 공덕, 그다음에 봉천, 사당, 이수 가깝게 인접해 있는 지역을 먼저 움직여야겠죠. 그래서 동대문, 미아, 망우, 성수, 천호, 길동, 수서, 문정 이런 형태로 해서 여러 가지 봤을 때 가장 메인으로 봤을 때는 현재 서울 도심과 여의도, 영등포, 그다음에 강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업무지구다 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세 군데입니다. CBD, YBD, 그다음에 GBD. 그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지역명과 이제 그 지역이 어떤 형태냐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종로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그래서 현재 종로구에 있는 업무지구, 그다음에 여의도, 그다음에 강남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현재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까운 인근 지역에 거주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부동산도 가격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을 현재 죽을 때까지 평생 이제 관련 지어서 살아야 되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 업무지구 쪽으로 현재 들어가게 되면 그래도 손해는 보지 않는다. 상가를 산다거나 오피스텔이나 수익형 부동산이든 뭐든 간에 사무실을 만들 수 있는 사무실 공간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지역이겠죠. 이런 것들 따라서 내 투자 방향도 좀 달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지역별로 제가 나눠서 말씀드리면 CBD 말씀드린 대로 센트럴 이제 비즈니스 디스트릭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C가 또 종로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종로구 중구 일대입니다. 그래서 1960년대 개발된 우리나라 가장 최초의 업무지구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진 업무 권역이고요. 다국적 기업이라든가 대기업 이런 기업체들이 워낙 많은 전통적인 업무지구로서 우리가 정치, 경제, 외교, 문화의 중심 업무지구로 역할을 한다. 외교관, 대사관, 관저들 굉장히 많은 지역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현재 그동안 60년대부터 개발이 돼서 지금까지도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의도권역 같은 경우는 여의도부터 영등포 공덕역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면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작은 면적인데 여기에는 아시다시피 증권사라든가 은행, 금융공기업이라든가 자산운용사 이런 것들이 현재 빼곡하게 들어서 차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직종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죠. 또 그와 관련된 또 직업군들도 그만큼 다양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강남입니다. 강남은 테헤란로 일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실부터 해서 현재 서초까지, 강남역까지 얘기하는데 중앙정부에서 강남 권역을 서울의 제2상업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발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임대료가 가장 높은 건 사실이고요. 공실률도 가장 낮습니다. 임대료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공실률이 낮다. 그만큼 이 지역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업체들이 그만큼 어느 정도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지역이다라는 얘기겠죠. 비싼데도 불구하고 사무실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IT, 금융이라든가 다양한 업종들이 두루 모여있는 오피스 지역이기 때문에 이 주변으로 봤을 때 역삼동부터 삼성동 또 그 주변에 논현동 일대까지 대부분 다 이제 강남권역, 테헤란로 일대에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분포하면서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에 유일하게 이제 많이 발달되어 오면서 분당구에 아시다시피 판교, 테크노밸리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오피스 밀집 지역이고 수도권에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대기업체들 또 현재 예전에 IT 벤처 기업들이 많이 내려가 있죠. 그래서 IT 관련 네이버, 카카오부터 NC소프트, 넥슨까지 이런 기업체들이 모여있는 오피스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부가가치가 높아지면서 이 주변의 가격이 많이 오른 건 사실이죠. 여러 가지 여건상 이런 형태로 해서 그 지역이 어떤 형태의 업무지구로 형태를 띠고 있느냐. 밀집되어 있으면서 서로 간에 서로 상부 상조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각 지역별로 해서 모여 있으면서 이 지역이 그만큼 활성화되면서 인구 집중 현상이 늘어나면서 그 주변에 또 현재 주거지 현재 거주처가 실제적으로 가격이 많이 오른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여건을 따진다면 우리는 투자처를 업무지구 주변으로 잡는 게 당연하다. 상가 오피스부터 주거지까지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그래도
어려운 시기라 하더라도 손실은 덜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업무 지구별로 봤을 때 근무자 인원수가 어디가 가장 많으냐. 4대문 실제적으로 이제 CBD가 가장 많습니다. 4대문 일대 53만 6천 명인데 이 통계는요. 작년 7월부터 9월 사이의 통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이 정도 현재 인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위가 강남입니다. 46만 3천 명. 그 다음에 이제 3위가 여의도 18만 2천 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사실상 크게 차이가 없지만 그래도 또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을 따진다면 가산입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14만 7천 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근래 또 굉장히 또 성황리에 그 주변이 또 중공업 지역들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면서 고가의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업무지구 활성화된 지역, 성수 이런 지역이 12만 2천 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10만 명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재 서울에서는 가장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현재 1, 2, 3위 현재 종로 일대와 여의도, 강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업무지구별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그 통계를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강남에 현재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강남구에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1위가 강남구고요. 그 다음이 송파, 그 다음이 현재 관악구, 그 다음 4위가 이제 서초구가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강남구에 내가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그 인근에 뭐 어떤 지역이든 마찬가지일 테지만 그렇게 현재 실제적으로 현재 그 주변에 분포하면서 거주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현재 재밌는 사실은 현재 서울 지역이 아닌 서울 지역이 현재 그래도 현재 5위, 6위 따졌을 때 현재 7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성남시 분당구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봤을 때는 강남에 현재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7번째로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성남과 강남과의 거리, 밀접한 거리와 물론 차가 막히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성남시 분당구 같은 경우도 분당 신도시 그 주변 생활 환경이 워낙 좋기 때문에 당연히 7번째로 현재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의도권역 같은 경우도 당연히 현재 여의도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여의도에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이제 강서구 쪽에서 또 이제 출퇴근하기가 용이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3위가 마포구, 이제 강만 건너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포구가 굉장히 업무지구로 활성화되면서 그 주변에 또 택지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재개발 사업들 같이 이루어지면서 그 주변에 이제 현재 고층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섰던 이유도 업무지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4위가 양천구, 그다음에 5위가 동작구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가깝게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직주 군접을 따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현재 그 주변에 직장을 갖고 있으면서 그 주변에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를 굉장히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여의도권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또 발표된 내용 7월 달에 이제 연락 공고가 이미 실시가 됐습니다. 여의도와 용산을 잇는 신수면 복합 거점을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서울시에서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개 특별 계획구역으로 해서 수산시장과 노량진역, 수도 자재센터를 지정을 해서 여의도와 연결을 시켜서 업무지구로 더욱더 확장을 시키겠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노량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후도가 높고 이제 개발된 면적이 작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같이 활용을 하면서 현재 실제 복합적인 공간 구성이라든가 여의도와 노량진이 직결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만들어주겠다라는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2위가 현재 3위가 이제 여의도권역이었는데 이게 만약에 활성화가 되게 되면 강남보다도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강남은 더 이상 펼쳐갈 수 있는 면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테헤란로를 확장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잠실권역부터 서초권역까지 테헤란로를 더 확장을 해서 업무지구를 조금 더 증폭시키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게 현재 또 진행되게 되면 여의도권역도 굉장히 만만치 않게 업무지구로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린 대로 또 이제 또 그 업무지구 근무자 순위를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대문 안에 있는 종로구 현재 중구 쪽이 가장 많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위가 현재 중구, 그다음에 2위가 마포구, 그다음에 현재 3위로 봤을 때 은평구. 현재 중구 쪽에 중구나 아니면 종로구 쪽에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마포구나 은평구, 중구 쪽에 집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 판교 같은 경우는 판교 당연히 성남시 분당구가 1등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위로 봤을 때는 현재 용인시 수지, 기흥
아래쪽으로 봤을 때 조금만 내려가면 되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 위치에 있고 또 대단지 아파트 단지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수지나 기흥 쪽으로도 많이 분포가 되는 걸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남시 중원구라든가 강남구 뭐 이런 지역도 포진하고 있고 구로 디지털 단지는 당연히 구로구 그다음에 2위가 관악구 그다음에 부천시 이런 형태로 해서 인근에 있는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직장 구조가 어떤 형태로 발달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또 그 직종이 또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 연령층도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출퇴근 시간을 30분, 1시간 이내로 잡기 때문에 1시간 이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를 잡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업무 지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 그 주변으로는 주거지 가격이 떨어질 수가 없고요. 임대료가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지역을 내가 투자처로 생각을 한다면 올 하반기에는 업무지구 중심으로 봤을 때 그 세 군데 권역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의 현재 주거지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 사무실, 오피스, 상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대 업무지구와 주거지를 분석해 봤습니다. 이슈 체크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부동산 정보 체크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세미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박영식 소장님께서 지금 시점에서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 5가지 이유를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점들은 02-3153-1668번 통해서 예약 문의와 일정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첫 번째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9호선 언주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에서 3룸 구조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3억 1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으로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논현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신축 주택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GBD, 그러니까 강남구 업무지구 안에 실제적으로 봤을 때 거주자 인구 비율, 특히 이제 2030 세대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어디냐라고 얘기하게 되면 논현, 역삼 이런 지역일 겁니다. 이런 지역들의 대부분 오피스텔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저층에 있는 다세대 주택들 굉장히 또 인기가 많고 임대료가 굉장히 비싼 지역이죠. 그런 지역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고요. 전철역만 따지게 되면 이제 언주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언주역은 9호선입니다. 9호선이 현재 실제적으로 국제로 복합지구 삼성동까지 연결된 라인이고요. 9호선이 이제 지옥철이다 할 만큼 여의도권역부터 해서 연결된 강남 업무지구를 다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실제로 인구 비율, 특히 이제 이동 인구가 워낙 많은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 위쪽으로 봤을 때는 7호선의 학동역, 아래쪽으로 봤을 때는 2호선의 역삼역까지 같이 연결되겠죠. 그리고 현재 신분당선이 연결되어 있는 강남역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전철역과 거리가 한 3분에서 한 4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최육세권의 평지형 또 다세대 주택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체를 크게 좀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논현역, 신논현역, 그다음에 강남역 이렇게 연결돼 있죠. 강남역부터는 신분당선, 연장선이 개통이 되면서 신논현역부터 논현역까지 신사역까지 다 더블 역세권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환승역이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로 학동역이라든가 언주역, 그다음에 건너편 쪽에 이제 의료시설이 있는 강남 차병원, 뭐 차병원은 모르신 분들 없을 테니까요. 그다음에 역삼역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현재 그 주변에 있는 현재 전철역만 따지게 되면 인근에 있는 전철역 한 9개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용역 발주부터 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서초 IC와 반포 IC 구간 그 주변에 있는 유후부지를 통해서 그 주변에 주거 상업시설부터 해서 공원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범위가 확대가 되면서 그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9호선 라인을 쭉 따라가게 되면 이제 삼성동 국제로 복합지구 연결되면서 한창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요. GTX 노선도 공사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현재 지하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연장선으로 봤을 때는 그 주변이 굉장히 인구 구성들이 좋아지고 현재 수요가 많이 흘러 넘치겠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변의 상권이라든가 상업시설, 유통시설들 이런 걸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실제로 먹거리 시장도 굉장히 많고요. 논현역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주변 영동시장이라고 일대가 굉장히 먹거리 시장이 현재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지난 몇십 년 동안 젊은층 인구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지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현재 그 길만 건너게 되면 강남역, 배우상권 이런 것들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죠. 또 현재 소비 시장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먹거리 시장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 따랐을 때 백화점 시설 면세점부터 해서 지하 쇼핑 공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실질적인 어떤 기반 시설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상권들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은 전철역 주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들 우리가 인구가 더욱더 많이 몰릴 거를 예상을 한다면 그 주변에 용지를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용지를 확보가 안 된다면 용적률을 바꿔줘야겠죠. 용도를 변경해 준다거나 그렇게 해야지만 당연히 높은 층을 올리고 그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언주역 일대에도 현재 실제적으로 도심 기능 지원 강화 역세권 개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붉은색 라인으로 들어가 있는 전철역 역세권, 초역세권이죠. 그 초역세권들의 상업시설들이 굉장히 더 활성화되고 현재 용도 변경, 현재 그 용적률 상향 이것까지 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더 많은 현재 실제 직장인 구성이라든가 초고층 빌딩들이 더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고요. 용도 지역 조정도 검토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강남 주변에 일단 보게 되면 실제 용도 지역 검토하는 구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지역들을 더욱더 활성화시켜야겠다라는 내용이겠죠.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렸던 차병원. 차병원 같은 경우는 여성의학 연구소나 불임센터 이런 굉장히 유명한 어떤 병원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현재 의료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주변에는 항상 관광호텔이라든가 아니면 머물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그것들 현재 실제적으로 신축공사 현장을 보시게 되면 이 주변의 봉은사로 일대에 빌딩 착공 현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 오피스고요. 오피스텔이 아니라 오피스입니다. 오피스에 그다음에 현재 관광호텔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해외 의료 관광객들이라든가 아니면 의료 관련 시설이 확충되면서 그 주변에 늘어날 수 있는 인구들 더욱더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들 이것들을 같이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삼성동에 있는 국제로 복합지구 그 주변에 삼성동 일대를 한번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동대로 일대는 현재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요. 공연시설부터 해서 그 주변이 굉장히 화려하게 변하고 있고 지금도 화려하기 때문에 그 주변 유동인구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죠. 그 삼성동 실제적으로 봤을 때 삼성동과 송파 일대에 현재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현재 실제적으로 국제로 복합지구가 이미 착공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가 양재동 사옥을 본사를 그대로 이전을 다 하고 현대기아자동차가 그리고 나서 현재 호텔이라든가 컨벤션, 아트홀, 판매 전시, 실제 저층부도 개발을 같이 하고 공원세라든가 현재 놀이공간까지 같이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물론 변화가 생길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보여지지 않았던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변화가 생기고 상층부에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 주기 때문에 교통시설이 도와줘야겠죠. 당연히 교통시설도 개선을 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을 같이 만듭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스포츠 특화, 국제 업무, 마이산업부터 투어존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전통문화 체험까지 같이 만들 수 있는 상층부 개발을 하게 되면 유동인구, 교통시설, 대중교통들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서울 지역에서만 올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GTX 노선을 이용을 해서 경기권이라든가 더 밑에 지방에서도 놀라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지하 6층까지 현재 환승시설을 만들어주는 이유가 현재 실제적으로 GTX C노선, A노선부터 해서 위례신사, 현재 트램까지 같이 연결되는 각 층마다 현재 각각 다른 현재 실제적인 교통노선들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몰려든 사람들이 환승을 하기 위해서 현재 실제적으로 대기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렇게 당연히 지하공간, 현재 코엑스 지하 공간이 상권이 있습니다. 지금 있지만 이거보다 더 활성화시키겠다 해서 이제 지하 도시 개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이미 몇 년 전에 발표했던 내용이 이 현재 인구들을 수용하기 위한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루에 40에서 50만 명이 운집을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에 쓰고 가는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엄청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여건들을 같이 만든다. 이거는 강남 지역, 특히 삼성동 일대에만 개발이 아니라 강남 전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대형 개발 프로젝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은 3억 1천만 원부터 4억 5천만 원까지 2룸, 3룸 이렇게 현재 구성되어 있고요. 임대금이 2억 9천5백만 원부터 3억 6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이 1,500에서 9천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굉장히 소요로 가능한 물건이고요. 임대금액 3천만 원 보증고를 120에서 140 정도 가능합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현재 보수적으로 1억 2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 정도 잡았고요. 실투자 금액이 1억 5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호선 원주역의 최육세권 평지형, 당연히 가까우니까 평지겠죠. 강남역, 노년, 서초부터 해서 상권 배우지 풍반 임차 수요. 거기에 복층식 3룸이 또 현재 구성이 돼 있거든요. 이건 현재 위아래 합치게 되면 거의 20평이 넘습니다. 화장실은 2개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투자 가치가 상승 가능 강남 서초 연결 지점에 있는 알고시다시피 9호선 최육세권의 현재 논현동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참고하신다면 여기에 주택 구매를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9호선 원주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강남구 논현동 지역 소개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의 두 번째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3호선과 신분당선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고요. 시세는 11억 5천만 원에서 14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동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양재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양재역에서 그러면 과연 이 상가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실제로 도보로에서 한 1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완전 최역세권이고요. 양재역 같은 경우는 전철역이 2개죠. 현재는 분당선과 신분당선 같이 이용할 수 있고요. W역세권에 현재 환승역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GTX C노선, 올해부터 착공이 들어가는 GTX C노선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현재 의정부부터 군포 금정까지가 1차 구간이고요. 이제 파주부터 해서 아래 수원까지 연결될, 천안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연장선도 계속 확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는 얘기고요. 현재 세로축으로 지나가고 있는 게 강남대로입니다. 그 아래쪽으로 봤을 때는 서초구의 RC 단지의 현재 양재 역세권, 양재 IC죠. 양재 IC 주변이 굉장히 크게 대규모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활성화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건들 용역부터 해서 기본적인 설계들은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초 IC부터 반포 IC 구간이 가장 큰 메인이 될 거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리고 강남대로를 딱 기준으로 봤을 때 좌측과 우측으로 나눠집니다. 우측이 이제 도곡동과 대치동, 역삼동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은 대부분 다 이제 아파트 단지라든가 주거지로 현재 형성되어 있고 그 주변에는 당연히 학원가라든가 대치동 재건축 단지, 음마아파트 뭐 이런 것들 같이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현재 강남대로 축을 봤을 때 왼쪽 편으로 강남 역세권 재건축 단지 뭐 현재 5천 세대가 이제 탈바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신동아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롯데타운이라든가 롯데 삼성이라든가 코롱이라든가 라이온미싱 이렇게 현재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부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지를 활용을 해서 어떤 형태로 개발을 할 거냐라는 내용이 이제 현재 밑그림이 현재 나왔습니다. 그래서 롯데타운 같은 경우는 현재 70층 정도 되는 현재 실제로 현재 상업과 업무 시설을 병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건너편의 진흥 아파트 같은 경우도 현재 50층 정도 되는 현재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왼쪽으로 봤을 때 서울교육대학교라든가 법원단지, 서리풀공을 끼고 있는 정보사 부지 개발 이렇기 때문에 고속도로 축과 현재 대로축, 그다음에 현재 GTX 노선과 가로축으로 봤을 때는 현재 실제로 전철 노선까지 연결되는 라인에 양재역이 좋아질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내용이 당연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 주변에 말씀드린 대로 지도상에 보셨을 때 삼성타운이라든가 강남역, 강남대로 우성아파트 사거리 현재 그 주변이 여러 가지 여건상 이 대로를 따라서 대기업들이 워낙 많은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크게 지금도 활성화되어 있고 직장인 구성들이 워낙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강남대로 일대에는 경기권역으로 지나가는 광역 버스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각 기업체들도 현재 환승뿐만 아니라 현재 통근 버스도 이 지역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운집해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재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성이라든가 무지개는 이미 재건축이 완료가 됐고 신동아만 남았습니다. 신동아도 현재 진행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현재 롯데타운은 부지 개발은 아직까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업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을 용적률 상향이 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70층 이상의 상업용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강남대로 연결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의 여건상 어떻게 됐느냐. 제가 좀 전에 봤어요. 업무지구가 어떻게 활성화되어 있느냐. 업무시설 밀집 지역입니다. 강남 중에서도 현재 테헤란로와 강남대로 일대가 가장 업무시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업무시설 밀집 지역이면서 그 주변이 굉장히 상권뿐만 아니라 직장인 구성들이 워낙 좋고요. 강남역부터 신논현역까지는 다 아시다시피 상업시설 밀집 지역.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이 그만큼 상권과 직장인 구성들이 워낙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유동인구, 생활인구 비율도 워낙 좋고요. 권역 자체가 워낙 좋죠. 강남역 권역과 양재역 권역, 양재 권역과 현재 강남역 권역의 딱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위아래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지역이면서 완전 초역세권 상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서 말씀드린 대로 그 주변에 교통노선 개선, 교통노선이 개선되고 교통 개량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 10년, 15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서초동 일대에 있는 실제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 양재 IC부터 한남 IC까지 구간입니다. 우리가 양재 IC나 한남 IC까지 현재 그 고속도로를 타게 되면 현재 실제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있는 지역은 서초 IC와 반포 IC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에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이 당연합니다. 이 나머지 반포 IC부터 한남 IC까지는 현재 테크형 공원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개발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반포 IC부터 서초 IC 구간, 이번 복합문화예술단지라든가 주거 상업시설 당연히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에 더욱더 영향받을 수밖에 없고 올해 2025년도까지 현재 고속도로 신건설 계획의 신규 사업 반영은 이미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만큼 개선되고 있다. 교통노선 개선되게 되면 그 주변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통노선 개선 사업이 또 하나 있죠. GTX 노선. GTX 노선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도 빠르고요. 더욱더 예산도 확충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끝내야지 말만 구성하고 나서 뭐 10년, 15년 걸리는 사업은 굉장히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GTX 노선이 실제적으로 의정부 부터 군포 금정까지 가는 노선 1차 노선입니다. 이게 이제 파주부터 해서 아래쪽 천안까지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역 다음 역이 바로 양재역이다. 이미 확정된 노선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현재 올해 착공입니다. 착공을 하게 되면 서초구청사가 또 복합단지로 생활형 SOE 사업을 같이 연결되고 지하공간 광역 환승센터부터 해서 그 주변이 연결되면서 맨 아래층으로 봤을 때 맨 아래 지층에 GTX 노선이 지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이 되면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겁니다. 상권 굉장히 좋아질 거고요. 가격도 많이 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층부도 지구 단위 계획을 잡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서초구청 양재역, 양재일동, 양재 전화구 일대까지 연결되는 이 모든 구간들이 4개 권역으로 이미 다 개발 계획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변 용도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것들 따지겠죠. 양재 지구 중심 지구 단위 계획구의 기존의 붉은색 라인 안에 들어가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그만큼 혜택을 더 많이 보고 가격이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질 거다. 구청사 말씀드려서 서초구청도 현재 개발 사업 안에 들어가 있고 복합청사로 또 개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실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현재 서초, 양재, 우면할 일대 현재 이미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양재 IC 주변에는 삼성, KT, 현대, LG부터 연구원 단지가 있습니다. 연구원 단지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일반 기업체들까지 같이 들어설 수 있는 일반 스타트업 밸리까지 같이 연결되면서 4개 권역으로 만들어서 150만 평 정도로 개발을 합니다. 굉장한 큰 면적이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 주변의 서초구 일대에선 가장 큰 개발 면적이 아닌가. 여기야말로 실제적으로 이제 강남 일대, 테헤란로 일대 업무지구가 더욱더 확충될 거 아닌가라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파급 효과는 더욱더 클 거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은 11억 5천만 원부터 14억 원까지입니다. 전용 면적이 한 30평 정도 되고요. 출입구가 3개고요. 그래도 1층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뭔가 할 수 있는 상가뿐만 아니라 사무실도 이용 가능한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대금액 5천만 원, 보증금액 월 400에서 45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을 보수적으로 8억 원에서 9억 8천만 원 정도 잡으면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투자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또 현재 실제적으로 이 주변 상황이 어떠냐 와서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십니다. 체육세권의 우선 교통망이라든가 지속적 임대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하고요. 개발 호재라든가 희소성 높은 우수한 입지에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을 잘라서 실제적으로 내가 운영을 해도 되고요. 내가 운영하지 못하게 되면 임대를 넣어도 되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또 자영이라든가 임대료 활용 가치가 가능 풍부하다. 초육세권이다. 이 정도 초육세권이면 사실상 이건 전철역과 바로 붙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1분이 채 걸리지 않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을 아마 앞으로도 더 만나보지 못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서초동에 위치한 상가 소개까지 들어봤습니다. 세미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박연식 소장님께서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 5가지 이유를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통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해주신 박연식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 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부동산 정보 체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업무지와 거주지 상관관계를 체크해봤습니다. 2가지 지역들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 지역 대형 상권 배후 수혜지로 부각받는 논현동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상권 수요 유입이 기대되는 서초동 알아봤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수일 텐데요.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의 스마트맨 박대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두 지역 알아볼지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의 회복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 상승은 물론이고요. 주거에 있어서도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계속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부동산의 작년 굉장히 위축됐었던 그런 거래량들이 같이 함께 나타나고 금리의 그런 부담감들이 완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이제 회복세가 아니냐라는 그런 내용들이 근거 자료로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회복세 속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지역들 위주로 먼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강남구와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서울시 내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주거지와 상업지가 밀집되어 있는 곳들이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 위주로 부동산의 회복세를 바라볼 수 있는데 오늘 그 강남구 역삼동과 그리고 서초구의 양재동 함께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회복세에서 주목하면 좋을 두 지역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박대근 대표님의 첫 번째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한 분리형 원룸 구조의 오피스텔이고요. 시세는 4억 원에서 4억 1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서울시에서 가장 연말 소득 정산 신고 현황을 살펴보셔도 가장 높은 그런 소득을 이루고 있는 곳들이 바로 강남구, 서초구 이런 강남 3구 라인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일자리와 고소득층의 분포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중에서도 강남구는 약 95만 명 이상의 일자리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이곳에 탄탄한 일자리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급지가 희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임대를 놓으시거나 부동산 투자를 했었을 때 수익률이라든가 공실료 걱정 없는 그런 안전한 부동산으로서의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인구 가구 구조 변화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2023년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70% 이상의 1인, 2인 가구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강남구는 이미 70% 이상의 1, 2인 가구가 분포가 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소형 주택에 대한 그런 니즈가 굉장히 많이 충족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속화되는 그런 서울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앞으로는 그런 대가족화가 아닌 그런 소규모의 소가족화 또는 핵가족화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수 있는 요소 그리고 강남권에서는요 이미 제한되어 있는 그런 면적으로 인해서 더 이상 추가될 수 있는 공급 면적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아파트가 재건축되거나 재개발이 됐었을 때는 소형 주택이 아닌 기본 국민 보급 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84제곱미터부터 시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형 주택에 대한 필요성들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강남구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들 때문에 이런 소형 주택들 뭐 원룸이라든가 또는 분리형 원룸 또는 투룸 이런 작은 규모의 그런 빌라들과 오피스텔이 굉장히 강세이면서 특히나 임대를 놨었을 때 월세 가격도 굉장히 높게 형성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었죠. 이미 10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소규모의 주택들의 월세 가격들이 강남권을 비롯해서 그 인근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높은 임대료를 내면서도 이곳에 거주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입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곳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지하철들이 굉장히 빼곡하게 밀집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2호선이라든가 9호선 또는 7호선과 3호선들이 모두 강남권에 밀집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많은 수요층들과 그리고 또한 환승을 위한 그런 유동인구
구들이 굉장히 많이 즐비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광역교통망들도 이곳 삼성역이라든가 양재역이라든가 인근 지역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고, 특히나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강남역에서 지금 현재 신사역까지 1차 구간이 완공이 되면서 굉장히 교통의 편리성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구간이 한남 뉴타운과 그리고 용산 그리고 서울역까지 북부 연장선까지 진행이 된다면 서북부까지도 연장이 될 것인데요. 이런 용산이라는 지역까지의 다이렉트로 연결될 수 있는 노선이 같이 함께 구성이 되면서 강남구는 교통의 정말 핵심적인 메카로 발돋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역삼동이고요. 역삼동은 이제 평지로 구성되어 있는 곳들을 위주이기 때문에 뭐 논현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의 그런 지세가 좀 있는 곳들보다는 거주의 만족도가 조금 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역삼동 아래쪽 라인 대표적인 서울시의 테헤란로 업무타운 도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곳 테헤란로에 그 수많은 빌딩들과 업무 단지들이 조성되어 있는 곳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초역세권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역삼동에서의 수요가 굉장히 풍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추후에 개발 호재도 있습니다. 지금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사업지라고 해서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의 조성 사업이라든가 삼성역 인근의 코엑스 개발 사업들, 그리고 잠실운동장의 리모델링 사업들 리뉴얼이 되면서 이곳이 앞으로의 그런 마이스 산업단지가 조성이 될 것인데, 향후 122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요. 유동 상주할 수 있는 업무 시설의 인구 수만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만 보더라도 약 4만 명 정도가 증가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영동대로 지하 사업이 같이 함께 추진이 되면서 많은 그런 교통의 편리성들도 이곳으로 GTX 라인들이 들어갈 것이고요. 위례 신사선이라든가 이런 개발 호재들이 같이 함께 업무 시설 증가와 함께 더불어서 추가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호재이기 때문에 이제 잠실과 함께 더불어서 청담동이라든가 이곳 라인들, 삼성동이라든가 대치동 라인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아무리 하고 싶어도 투자할 수 없는 지역들로 묶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투자 개발에 대한 기대치로 인해서 투자의 수요들이 어디로 움직이느냐,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강남권 개발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또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다른 지역들에 대비해서 역삼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소규모 그런 주택들이라든가 오피스텔, 거주할 수 있는 소형 주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메리트는 충분히 강하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제 살펴보시면요. 실질적으로 이런 지역들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공실률이 발생되지 않고 또한 앞으로의 그런 임대가가 상승될 수 있는 개발 호재. 이 두 가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교통의 편의시설이라든가 업무시설들이 같이 함께 밀집이 돼야 되는데, 바로 역삼동이 그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테헤란로의 중심축 위치에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경부간선도로의 지하 사업이 개발이 된다면 가용지라든가 통합 연계가 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말씀드렸었던 코엑스, 영동대로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의 조성 사업들, 그리고 잠실운동장의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사업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삼동은 개발 호재와 그리고 교통의 편의시설들이 좋아질 수 있는, 지금도 물론 교통이 굉장히 좋으나 앞으로 더욱더 광역교통망들이 이곳으로 밀집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삼동이야말로 정말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투자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향후 이렇게 바뀌겠죠. 지금 현재 삼성역 주변이라든가 잠실 운동장 그리고 탄천 수변공원의 그런 개발 사업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 120만 명, 고용 창출 효과가 4만여 명 정도 되고 생산 유발 효과가 굉장하죠. 3조 6천억 원 정도가 조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영동대로 지하 사업은 이제 막바지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2019년부터 이제 개발이 시작이 됐고요. 어느 정도 이제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하 6층까지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2027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역에서 봉은사역 라인의 영동대로의 지하에 지금 현재 구성을 하게 될 것인데 뭐 공공시설이라든가 상업시설들이 같이 함께 지하 1층, 2층으로 구성이 될 것이고요. 지하 3층부터는 주차장, 환승할 수 있는 주차장들 조성이 되고 6층까지는 이제 그 철도 중심의 환승센터들이 조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역이 앞으로는 이곳에 위례 신사선이라든가 GTX 두 개의 노선이 같이 함께 교차가 되고 KTX를 비롯한 모든 환승 노선들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곳의 상업시설들의 그런 증가뿐만이 아니라 교통의 핵심적인 강남권의 역할들을 이곳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렸었던 신분당선의 연장선 사업들은 바로 한남 뉴타운과 그리고 민족공원, 용산 그리고 앞으로 서울역까지도 계속해서 증가가 될 것이고요. GTX 라인들 A 노선은 지금 현재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죠. 바로 삼성역이 교차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GTX C 노선도 지금 현재 삼성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두 개의 GTX 노선이 현재 포함되어 있는 강남권의 유일무이한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위례 신사선도 내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사역부터 시작을 해서 청담동이라든가 삼성동 그리고 송파, 가락시장 라인들까지도 연장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강남권, 동남권의 교통의 호재라고 볼 수 있는 세 가지의 철도 광역 교통망들 굉장히 큰 기대감을 모으고 있고요. 자, 서울에서도 실질적으로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권 인근 지역으로 교통이 발전되면서 이곳 중강남 지역들이 가격 상승세가 무서운 이유는 이 핵심적인 강남권의 일자리 타운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매 금액은요, 지금 현재 1.5룸, 분리형 원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1.5룸으로 거실과 방이 따로 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원룸이라고 하면은 이제 거주하기에 거실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작다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는데, 거실이 온전히 나와 있으면서 방을 또 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투룸을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또는 원룸을 가기에는 좀 작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크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4억에서 4억 1천만 원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세를 놓으신다면 지금 현재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3억 5천에서 3억 6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고요. 투자 금액이 소액입니다. 4,500에서 5천만 원. 자, 월세를 놓으신다면 실질적으로 월세가 정말 강세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1.5룸임에도 불구하고 130에서 140만 원 정도의 월세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원으로 구성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남구 역삼동 지역 소개 들어봤고요. 세미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박태근 대표님께서 1, 2억 원으로 지금 잡아야 할 재개발 예상 지역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체크 함께 해주신 박태근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부동산 정보체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태근 대표님과 함께한 부동산 올인원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는 미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지역 주목해봤습니다. 거주 선호도 상위권의 역삼동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를 사칭한 피해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들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